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이면 부산의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고령 친화 도시를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있고 시민들도 노인 정책 확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5일 오후부터 10일 오전까지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00명이 발생했습니다. 부산시는 당초 8일까지던 거리두기 3단계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 금지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심장마비로 쓰러진 여성을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소방서에서 실시한 심폐소생술을 받은 의용 소방대원들이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도심 산책로 해운대 그린 레일웨이가 제11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의 전체 인구 대비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쯤이면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부산시도 고령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노인 복지, 노인 일자리와 함께 실버 산업 육성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박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기준 부산의 노인 인구 비율은 19.8%입니다. 노인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문턱에 서 있는 셈입니다. 2015년 전국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고령 사회로 가장 먼저 진입했던 부산은 또다시 특광역시 최초의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입니다. 부산의 전체 인구는 해마다 2, 3만 명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에 비해 노인 인구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령화가 더욱 빨라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산은 지난 2003년 노인 인구 비율이 7%를 넘는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는데 고령 인구 14%인 고령 사회가 되기까지는 11년 2개월이 걸렸지만 고령 인구 20%인 초고령 사회까지는 6년 7개월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부산은 7대 특광역시 중에서는 평균 연령이 가장 높고 17개 전체 시도 중에서는 5번째로 나이가 많은 지역이 됐습니다. 젊은 층의 유출, 출산율 저하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면서 도시는 점점 나이가 들고 있는 상황. 부산시도 이러한 인구 변화에 맞춰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과 돌봄을 지원하고 고령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 노인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고령 친화 도시를 위한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여는 등 초고령 사회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떤 요구를 하고 있을까? 부산시가 홈페이지 시민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접수했는데 노인 인구가 많은 장점을 활용해 실버 산업을 육성하고 노인 복지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구 증가보다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무게추를 옮기며 활기찬 초고령 사회를 주요 분야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부산 사회조사에서는 부산에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시민이 73.7%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자라고 부산에서 나이 들어갈 수 있는 폭넓은 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5일 오후부터 6일 오전까지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00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날 직원과 접촉자 등 3명이 확진된 해운대구의 한 식당에서는 직원 3명이 추가로 감염됐고 중구 식당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영도구 목욕탕에서 5명이 확진됐습니다. 또한 부산 진구 주점에서도 방문자와 접촉자 5명이 감염돼 관련 확진자는 15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됨에 따라 당초 8일까지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영업 금지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적 모임은 현재와 같이 4명까지 허용하되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직계 가족도 예외 없이 4명까지만 허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운대구가 길에서 만나는 바다 해운대 그린레일웨이를 출품해 제11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조경학회는 2001년부터 대한민국 조경 대상을 주최하고 있고 조경 정책과 실천 사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지자체와 민간 사업을 시상합니다. 조경 대상에서는 1차 서류 평가와 온라인 국민참여 투표 결과가 반영된 2차 현장 심사를 통해 16개의 작품을 선정합니다. 해운대 그린 레일웨이는 해운대구 올림픽 교차로에서 송정 일원의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총 9.8km의 무장의 도심 산책로로 도시의 공간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재생산한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진 여성을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소방서에서 실시한 심폐소생술 교육 덕분이었습니다. 네, 심정지 골든타임은 5분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주저하지 말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의자에 주저앉은 여성이 잠시 후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주변에 있던 의용소방대원들이 곧바로 달려옵니다. 지난 3일 오전 9시쯤 북구 백신접종센터 앞에서 50대 여성이 쓰러졌습니다. 이를 발견한 의용소방대원들은 심폐소생술을 하며 구조를 요청했고 50대 여성은 즉각 병원으로 이송돼 회복됐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 건 소방서에서 실시했던 심폐소생술 교육이었습니다.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옆에 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지요. 이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좀 당황하는 건 없었어요. 이보다 앞선 지난 7월 17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당시 인근 소방파출소 소속 구급대원들은 이미 다른 현장으로 출동한 상황. 위급한 순간 119 상황실의 대처가 빛났습니다. 먼저 소방구조대원을 현장에 출동시켜 쓰러진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추가 조치 후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남성은 의식을 회복한 뒤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지난해 119 구급 차량이 이송한 심정지 환자 1,800여 명 가운데 10%가 넘는 190여 명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심정지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 5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을 넘길 경우 환자의 치료와 후유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심정지 환자를 맞닥뜨렸을 때 심폐소생술을 시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도를 하는 것이 이 환자분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심폐소생술은 비교적 간단한 교육만으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응급조치입니다. 부산소방본부는 일선 소방서에 전담교육부서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도 진행하고 실습 기자재를 무료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시가 7개 다리와 7개 해수욕장을 개발하는 세븐브릿지와 비치 브랜드 개발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2024년까지 15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제관광도시 핵심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부산관광공사 이정민 콘텐츠 미디어 팀장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산관광공사 콘텐츠 미디어 팀장 이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븐브릿지와 비치 브랜드 개발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시죠. 세븐브릿지 랜드마크 프로젝트 사업은 7개의 교량을 브랜딩하는 사업입니다. 7개의 교량은 광안대교, 북항대교, 영도대교, 남항대교, 을숙도대교, 가덕대교, 신호대교 총 7개 교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해양 교량 구축물 자체만으로는 관광 브랜드가 될 수 없어서 개별 지역별 테마나 역사, 인문학적 요소를 반영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그 브랜딩과 스토리텔링을 함께하는 통합 브랜딩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세븐브릿지와 연계한 부산의 도시 브랜딩과 또 향후의 홍보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우선 그 세븐브릿지 사업은 부산 도시 브랜드 전체를 대표하진 않고요. 부산 도시 브랜드 사업은 별도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븐브릿지 브랜딩 사업을 통해서 향후 홍보 마케팅으로 좀 더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2022년도부터 브랜드 정착을 위한
온 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한 홍보나 각종 이벤트 그리고 관광 프로그램을 연계 개발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세븐브릿지 사업 이외에 부산의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진행 중인 또 다른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관광 콘텐츠로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세븐브릿지랑 연결된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골목길 관광 자원화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우수한 골목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 사업이고요. 16개 구군 중에서 2개 골목길을 지정을 해서 관련 인프라 개선이나 아니면 테마 연계한 관광 상품화 사업을 골목길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명칭을 하고 함께 콘텐츠 발굴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븐브릿지 사업이랑 골목길 관광 자원화 사업은 아마 국제관광도시 사업에서 관광 콘텐츠로서 좀 랜드마크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산이 국제 관광 도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부산관광공사에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 중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부산관광공사에서는 세븐브릿지 사업 말고도 골목길 관광 자원화 사업, 또 해양 크루즈 관광 사업, 또 관광 DB 구축이나 메타버스 사업 구상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활용한 부산만의 유니크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있고요. 또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열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정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해운대구 의회가 해운대구 자동소방항공대와 주변 토지 신출입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과 관련해 특위를 구성해 행정사무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2-28호선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에 대해 부산시와 해운대구의 관계부서 30여 곳으로부터 교통영향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말숙 위원장은 특히 송정터널 부근에서 장산터널로 이어지는 도로에 유턴신호 설치 등이 계획돼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며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설이 들어오면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들어오면서 유턴까지 2개가 생기게 되는데 이래 되면 교통체증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곳입니다. 교통영향평가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이 수혈용 혈액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부모들과 함께하는 마음이 따뜻한 헌혈 영웅 캠페인을 펼칩니다. 부산혈액원은 오는 31일까지 유치원생과 초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부산 지역 헌혈의 집에서 헌혈할 경우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겨울철이 되면 저희가 구조적으로 계절적으로 혈액이 부족한 시기입니다. 이때 학부모님들께서 헌혈에 동참해 주신다고 하면 자녀들한테 그 인성교육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또한 여름철에 겨울철에 부족한 혈액을 저희가 확보하는 데 큰 힘이 될 거라는.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가정통신문이나 안내문을 지참해 헌혈의 집 근무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부산시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에 드론과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합니다. 그동안 해양쓰레기 분포 조사는 대부분 육안으로 이루어져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데 비해 종류와 형태가 다양한 해양쓰레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부산시는 오염원과 오염물질 유형별로 40만 장 이상의 데이터를 드론 등을 통해 수집하고 플라스틱과 유리 등 종류별로 자동 탐지해 발생량을 정량화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사단법인인 쿠무다가 저소득층 홀몸 어르신들에게 전달해달라며 700만 원 상당의 한우곰탕 1000개를 해운대구에 기부했습니다. 쿠무다는 2013년 대한불교 조계종 대운사가 설립한 문화예술사단법인으로 지난해 연말에는 해운대구에 쌀 20kg, 100포대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쿠무다 이사장인 주석스님은 홀몸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